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죠. 그런데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서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그래서 이제 그 실적에 따르는 변동성 구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이에요. 근데 그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죠. 그 팩트셋에 따르면은 이미 실적을 발표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그 우리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기술 대형주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53.7% 정도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반면에, 이제 보통 이걸 제외한 S&P 500의 일반적인 그 영업이익은 오히려 한 10.5%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런 변동성 구간이었고, 우리 시장은 오늘 월요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출발은 함께 그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로 그 완전히 엇갈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 후에 지속적으로 지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종가 무렵에 기관이 조금 매도를 쭉 사오다가 매도를 내면서 동시호가에 조금 이제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가 오늘 그래서 2,500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그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매수를 이어갔다. 뭐 늘 제가 말씀해서 아시지만 오늘 아침부터 이제 외국인 선물을 샀죠. 그리고 이제 기관은 선물을 팔았고, 그래서 이제 기관이 이제 현물을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보다는 좀 비적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는 날은 꼭 삼성전자가 올라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46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18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7,28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00.65, 2,500을 회복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89% 상승을 하는, 장중에는 뭐 1.5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렇게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플러스 0.47%였어요. 코스피랑 비슷했죠. 그런데 곧바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압박해 가서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잠깐 반짝 반등을 보였던 그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2차전지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코스닥 대형주들이 오늘 다시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그게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코스닥 시장을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14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739억이나 순매도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개인은 5,199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19.14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2.16% 하락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아직 그 확신하기는 일러요. 왜냐하면 이제 그 끝에 좀 이렇게 종가 무렵에 밀리면서 윗꼬리가 좀 붙으면서 아직 뭐 확신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상당한 그 재상승 추세를 형성하려고 바짝 다가간 느낌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고, 코스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조정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길게 음봉양봉 붙이면서 옆으로 밀려나가는, 그래서 조정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35원 70전, 지난 주말보다 60전이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에서 그 주체별 매매 상황을 좀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197억이나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기관은 281억을 팔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도 147억, 기관도 519억 매도를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 44억, 기관 159억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외국인들이 321억 순매수, 기관도 202억 순매수, 현대차도 외국인 485억 순매수, 기관 300억 순매수, 기아도 외국인 493억 순매수, 기관 284억 순매수. 그리고 SDI가 외국인 108억 순매수, 기관 114억 순매수.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바이오, 현대차, 기아, 삼성 SDI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늘 다 팔았어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LNF 이사 같지만 거기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셀트리온제약, 알테오젠 전부 그렇습니다. HPSP만 외국인들이 한 7억 정도 순매수한 걸 제외하고는 전부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오늘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이제 편의점, 백화점, 뭐 대형 쇼핑몰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움직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공간들이, 근데 이제 이건 많이 빠진 것도 이유가 있죠. 그래서 뭐 체류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이제 복합 공간으로 매장을 변신시킨다. 뭐 이제 이런 거고, 뭐 결정적인 건 이제 공휴일 의무 휴업 이거 폐지 등에 관한 이제 영향 때문에 좀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이건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썸네일에도 써드리고 뭐 종목을, 그 대형 건설주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러니까 대형 건설로 자꾸 이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PF 뭐 이런 문제에서 이제는 그 대형 건설주가 아니면 오히려 일감 받기가 오히려 힘든 이제 그런.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대형 건설주에 들어가는 것들은 좀 뭐 긴 호흡으로 사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또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뭐 은행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뭐 실적 좋은 거 하고, 또 뭐 배당, 또 순수 마진이 증대하는 거, 운영 성과가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이제 PBR 쪽에 신경을 쓰면서 조금 골라진 섹터가 아닌가. 철강도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래서 실적 고정.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건 뭐 여러분 아시지만 후티 반군이 이제 계속해서 홍해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잖아요. 영국 군함을 공격해서 영국 군함이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WTI도 0.8%, 브렌트유는 1.4%, 2개월 사이에 제일 높은 가격으로 유가가 이제 올랐고, 또 친이란 게 민병대가 드론으로 그 레바논하고 시리아 국경 이쪽에 있는 미군 그 시설에 공격을 해서 미군 3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좀 심각해져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쪽, 가스, 유류, 뭐 유류유통, 정유 이런 쪽이 오늘 좀 움직이는, 뭐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서로 완전히 엇갈려 나가는 날이었고,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동안 이제 소재 메이커하고 셀 메이커, 완성하는 그 배터리 완성 업체, 이거하고 서로 이제 엇갈려지는 날이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백만개미 스쿨 관련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했는데, 동영상을 제가 백만개미 스쿨에 이렇게 가입합니다 하고 동영상을 보내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백만개미 스쿨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뭐 하도 뭐 저한테도 오니까요. 저한테까지 뭐 주식 투자 뭐 이렇게 하고, 뭐 코인 뭐 이렇게 하고, 비상장 주식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한테도 하루에 뭐 여러 건씩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만개미 스쿨은 이 영상 밑에 댓글 달리는 거 있잖아요. 고정 댓글 제가 달아놓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한테 직접 무슨 영상을 해서 보내드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전부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뭐 하도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그 백만개미에 대해서 문의사항이거나 또 그런 게 와서 또
의문이거나 이게 진짜 백만개미수 보낸 건가? 뭐 그러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백엔트 그거 해서 그 친구 몇 개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서 그냥 그 내용을 해 놓으시면 저희가 그 확인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오늘은 이제 앞에서 시장 특징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극명하게 서로 갈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하루였어요. 근데 코스피는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불안하지만 2,500을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를 이제 하면서 일어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이 모든 거 다 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비교적 외국인들이 선택해서 사는 거 보면 저희가 그 얘기하던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을 막 만들어 가기 직전에 있거나 만들어진 거거나 되게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주로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게 대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그 코스닥의 시총 상위를 차지하는 2차전지 소재주가 지난 주말에 이제 반짝 그 반등을 했는데 그 후에 오늘 이어지질 못하고 그냥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이제 코스피로 이사간 LNF도 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LNF도 오늘 뭐 8.97%나 빠졌어요. 코스피로 잘 들라고 이사 갔는데 오늘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제법 그 코스닥 하락이 제법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코스닥에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이 6.97, 에코프로가 2.8 뭐 이렇게 빠졌는데 그거 뭐 당연히 재간이 없죠. 내일 또 제가 마침 백만개미 스쿨 라이브에서 한 달에 한 번 라이브 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그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이제 짚어보기로 했으니까 그거 할 때 그 회원분들한테는 좀 자세한 얘기를 제가 좀 해 드리도록 하고 우선 오늘도 2차 전지도 그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흐름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주식을 완전히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무슨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종교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뭐 그 주식을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새 흐름의 특이한 점 여러분 느끼셨죠? 빠르신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셰일메이커. 셰일메이커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생산업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제 SK온이지만 뭐 이제 이렇게 짚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셰일메이커고 이게 이제 전방산업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2차 전지의 소재 쪽,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소재 쪽에 속하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코스닥에 많이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좀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지? 그리고 옛날에 같이 움직였는데 요새 같이 안 움직일 때도 있다. 그런 게 이제 자꾸만 나타난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게 뭐 옛날 말고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2차 전지 섹터가 아주 특이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특이한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2차 전지의 전방산업이 뭐예요? 전방산업은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메이커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회사, 배터리 메이커가 이제 전방산업이고, 그 다음 후방산업이 뭐죠? 소재,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등 이렇게 소재를 만드는 소재 산업이 있고, 그 또 후방 산업이 뭐냐면 기본적 광물질 같은 거 관련되는 이제 러 메터리얼 쪽에 있는 이런 관련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전방 산업부터 이게 갑, 을, 병 이런 관계에
쉽게 말하면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 저 배터리 쪽은 전혀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뒤로 갈수록 병이 갑이 되고, 그 다음에 을이 그 셀메이커보다 갑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막 양극재, 음극재 이런 거 막 받아야 되는데 셀메이커가 나 좀 끊기지 않게 좀 줘 막 이러는 형태.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음극재, 양극재 소재를 만드는 거는 기본적 광물 러 메테리얼 쪽에서 이게 줘야 우리가 만드니까 그쪽이 더 힘이 세지는 이상한 구조로 그동안 이제 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막 초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걸 막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앞단의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한 거예요. 예상 같은 속도로 확산이 안 되고 멈칫거리고 막 주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그를 좀 만드는 걸 줄여봐야 되겠다는 등등. 그리고 뭐 테슬라는 뭐 이제 막 깎아서 뭐 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그 중국 배터리 업체는 가격을 좀 내리겠다 막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상하게 지금 이게 흘러가요, 처음보다. 그래서 이게 먹이사슬이 재편되는데, 재편되는 게 원래 방향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배열이 되는, 이게 정상이죠. 뭐냐면 제일 앞단에 전방산업에 전기차,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 물질 생산하는 게,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배열로 이제 나가고 있다, 최근에. 이런 현상이 준 거는 뭐냐면 이제 뭐 전망 부지니까 이게 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이제 러마테리얼이나 이런 게 가격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러면 이게 재고를 얼마큼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배터리를 뭐 엄청나게 먼저 이렇게 쌓아놓고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만 딱딱 주는 형태로 되고 막 이러니까 소재 쪽에서도 멈칫멈칫하게 되는 거고, 또 뭐 전기차가 생각보다 이제 그 비싸고 이러니까 그거를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키잖아요, 가격을. 근데 가격을 다운시키다 보면 마진이 박해지죠. 마진이 박해지면 뭐 자동차 가격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배터리 업체한테 자동차 회사에서 가격을 낮추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재 쪽에다 또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그동안에 가던 방향하고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지금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재고 조정, 배터리 단가 조정 압력, 이런 거, 그리고 뭐 오늘 뉴스에 테슬라도 그 배터리 가격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배터리 회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쉘메이커를 사야 됩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이런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뭐 알아차린다고 그래도 결국 이거를 살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매매 원칙상의 최종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정하겠지만, 결국 그런 매매 원칙상 최종적인 결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먼저 작업으로, 또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데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2차전지 업체를 봐야 돼요. 2차전지 업체가 과거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늘 아시지만 이게 경쟁이 심해지면 하청 쪽으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경쟁이 심해지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되고, 막 자동차 회사가 막 배터리 회사랑 뭐 서로 조인트 벤처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자기네가 직접 하려고 그러는 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극재나 음극재를 엄청나게 잘 만드는 기술이 암만 있어도 쉘메이커가 안 사주면 그만이에요.
쉘메이커가 막 독자적으로 막 한다든가 아니면 조인트 벤처로 한다든가 이럴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결국은 뭐 이 경쟁에서 이제 이기는 자가 살아남겠지만 2차 전지도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시장을 좀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나 이런 걸 편안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 모르시고,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잘 가던 게 갑자기 왜 이러지? 막 이래. 갑자기가 아니죠. 그거를 안 보고 계셨기 때문에 갑자기라고 느껴졌지만 그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는 전혀 문제시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팬덤. 나는 이 주식이 무조건 좋아. 뭐, 이거, 2년만 갖고 있으면 10배 갈 거야. 뭐 이런 약간 종교 같은 막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시장은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탁 흔들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이제 다 좀 당황하셨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시장에서 이제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시장을 보시면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편안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린 툴이 있잖아요. 매매 원칙을 들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측정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되면 사는 거고 아니면 파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떤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근데 그 매매 원칙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를 정한다는 거가 좀 말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거는 그 증권사가 12개월 앞을 내다보면서 예측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다 틀리지만 시장이 급변해서 상황이 바뀌면 다시 말해서 매매 원칙상의 문제가 상황이 변하면 그럼 잘 가던 것도 이제 그만 내리자. 이거 팔아야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런 거에 전조가 좀 보였다. 시장에서. 이걸 좀 기억하시는 날로 하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장 전이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잠깐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